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가난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상가중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개하는 저희에게도 이제 꼭 필요한 내용이고, 이 상가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그런 분들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이런 경우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시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상가중개 부가가치세 알아보고, 그다음에 포괄양수도, 제일 간편한 게 포괄양수도인데 포괄양수도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이 일반 사업자라면은 매수하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는 발생을 합니다. 예, 줘야 됩니다. 그 매도하는 일반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는 사람이 매수인이 일반 사업자라면 그걸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는 사람이 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라면 환급받을 수가 없겠죠. 이 부가세라는 것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간접세예요. 그러니까 거치고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중간에 그 간이 사업자나 일반 사업자들은,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라면 받은 부가세를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걸 이게 거쳐가는 과정이라, 이거 부가세는 일반 사업자에게 뭐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부가세는 일반 사업자라면 꼭 발생을 한다, 꼭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인 매도인이 만약에 이제 팔았잖아요. 팔았으면 이제 세무서에 가서 자기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되는데 이때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판 사람은, 매수한 사람은 이제 판 사람한테 줬어요. 부가세를 줬으면 나도 일반 사업자라면 또 다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걸 돌려 환급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같은 과정이, 같은 금액의 과정이 반복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받아서 여기다 세무서에 내야 되고, 이 사람은 다시 세무서에 가서 이걸 또 돌려받아야 되니까 서로 이제 일이 복잡하고 세무서 일만 반복적인 일이 되풀이 되니까 이 과정을 생략해 주는 것이 바로 포괄양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양수도로 진행을 하면 서로 주고받지 않고 그냥 이거 포괄양수도다 땡 이렇게 그냥 그걸로 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일할 필요가 없죠. 그 신고만 하면 포괄양수도. 이렇게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매수인도 환급받는 절차를 줄여주는 거고, 중간에 세무서도 일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이 간편한 것이 포괄양수도입니다. 그럼 포괄양수도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포괄양수도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 사업자 간에만 포괄양수도는 가능해요. 중간에 뭐 비사업자가 낀다거나 뭐 면세 사업자가 낀다거나 하면 이거는 포괄양수도 되지 않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과세 유형이 같을 것.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끼리, 간이 사업자끼리, 또 마지막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과세 유형이 커지는 거는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데 요 세 가지 경우, 일반 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 간이에서 간이, 간이에서 일반 사업자로 가는, 양도하는 이 세 가지 경우는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거꾸로 일반 사업자가 간이 사업자한테 파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포괄양수도 가능한 줄 알고 포괄양수도 계약이다 이렇게 계약서에다 특약을 달아버리면 세무서에서 이 산 간이과세자를 일반 사업자로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업의 종류가 같을 것. 사업의 종류가 같아야 포괄양수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양수 후 업종을 바꾸는 건 상관없지만 그 양수할 때 양도 양수하는 그 시기에는 사업의 종류가 같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업 전체를 양도 양수할 것. 그러니까 이렇게 떼서 일부만 하면 안 되고 전체 통으로 서로 양도 양수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자 같으면 뭐 아파트 세 채, 뭐 오피스텔 두 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임대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 아파트 세 채와 임대 오피스텔을 통으로 같이 팔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는 하나씩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씩 떼서 팔아도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포괄양수도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 매매 계약서에다 본 계약은 포괄양수도로 진행한다라고 특약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세무서에 가서 자기 이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서 원래는 부가세를 내야 되지만 이 계약서와 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를 내면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뭐 일반이 간이, 간이에서 일반 유형이 많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일반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에게로 양도하는 경우, 이때 당연히 부가세는 발생합니다. 부가세는 발생하고, 발생하면 매도인은 부가세 납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은 부가세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수인이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뭐 이익도 손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서로 사업의 종류가 같으니까 포괄 양수도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부가세가 발생하면 당연히 계약세에 부가세 별도 특약은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일반 사업자가 간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럴 때는 포괄 양수도는 불가하다고 했죠. 과세용이 적어지잖아요. 부가세는 발생해요. 매도하는 사람이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납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부가세를 줘야 되지만 자기가 간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은 못 받아요. 못 받고 포괄 양수도는 불가하고, 부가세가 발생하니 계약세 부가세 별도 특약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간이 사업자가 간이 사업자에게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발생해요. 간이 사업자도 부가세 내야 되거든요. 매도인은 부가세를 내야 되고, 매수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일반이 아니면 부가세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은 부가세 부담하지 않고, 부담 안 했으니 환급도 없고, 그 다음에 둘이 간이에서 간이 과세 유형이 같으니 포괄 양수도 가능하고, 계약서에 부가세가 발생하지만 매수인이 부가세를 안 줘도 되니까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특약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포괄 양수도가 아닌 일반 거래로 진행을 하면 매도하는 간이 과세자는 자기는 부가세를 받지를 못하고, 하지만 자기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로 진행을 하면 부가세 내는 과정을 생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과세하는 매도인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포괄 양수도로 진행하는 것이 매도인이 간이 과세자일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간이 과세자가 일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발생합니다. 매도인은 부가세를 내야 되지만 매수인은 부가세 줄 필요가 없어요.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줄 필요가 없고, 자기가 일반 사업자지만 준 부가세가 없으니까 환급도 못 받겠죠. 그리고 포괄 양수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과세 유형이 커지기 때문에 간이에서 일반 사업자로 가능하고, 이 경우 매수인이 부가세 지급하지 않으니까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특약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포괄 양수도로 진행을 한다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그냥 보통 일반 거래가 된다면 간이 과세자는 이 경우에 부가세를 받지도 못하고 자기 돈으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반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는 발생합니다. 그럼 매도인은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부가세를 내야 되고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수인도 부가세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해야 되지만 자기가 비사업자니까 환급은 못 받겠죠. 포괄 양수도는 불가하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부가세를 줘야 되니까 반드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특약 넣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비과세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사업자니까 부가세 서로 주고받을 필요 없고, 그래서 납부할 사람도 없고 환급받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포괄 양수도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낼 사람이 없으니까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특약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자면, 매도하는 사람이 일반 사업자면 반드시 부가세는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하는 사람은 부가세를 줘야 됩니다. 일반 사업자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특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매도인이 간이 과세자라면 부가세는 발생하고 그 매도인은 부가세를 내야 되지만 매수인이 부가세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매도인은 자기 돈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특약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비사업자라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주고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특약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말로 쭉 얘기하니까 막 머릿속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표를 보여드릴게요. 과세 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보겠습니다. 아까 6가지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부가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보면, 그러니까 과세 유형이 일반 사업자거나 매도인이 일반 사업자거나 간이 사업자이면 반드시 부가세는 발생합니다. 이 5가지 경우. 부가세가 발생 안 하는 경우는 비사업자일 때만 발생 안 했죠. 그 다음에
부가세가 발생하면 매도인은 당연히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경우가 똑같죠. 5가지. 그다음 매수인은 어떤 경우에 부가세는 발생하지만 매수인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매도하는 사람이 일반인 경우 요거 하나, 둘, 요 3가지 경우에만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맞죠? 요 3가지 경우. 그다음 매수인이 환급받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해서 다 환급 못 받잖아요. 그 매수인 자신이 일반 사업자라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한 요 3가지 경우 중에서 일반인 요 2가지 경우만 아니죠. 요거는 자기가 부담하지 않았으니까 요 3가지 경우 중에서 내가 일반인, 매수인이 일반인 요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 어떨 때 가능하냐. 같은 과세 유형 하나, 둘, 또 그리고 과세 유형 켜진 요 3가지 경우 포괄 양수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부가세 별도 특약은 언제 넣어야 되냐. 그러니까 매수인이 부담하는,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같죠. 두 개 보세요. 이때, 이때, 이때 3가지 경우에 부가세 별도 특약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표로 정리하니까 좀 이해가 쉬우시죠? 예,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고 좀 다들 어려워하시는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과세 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